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50kg 감량을 성공하신 리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멘탈 이렇게 딱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멘트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50kg 감량을 하신 구체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방식,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50kg를 감량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리본님 근데 거의 지금 솔직히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감량을 쭉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간 같지는 않고요. 이제까지의 다이어트, 평생의 다이어트 패턴을 보면 저는 1년 가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해본 다이어트도 처음이고요. 다이어트 1년이 아니, 없어요. 그냥 한 달 바짝 뺐다가 뭐 이렇게 유지하고 이런 식의 뭐 약 먹고 뭐 진짜 별짓 다 해서 기를 쓰고 빼놓고 이런 식의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럼 혹시 뭐 살이 터진다던가, 사실 얼굴로만 지금 보면은 그냥 원래부터 피부가 탱탱하고 좋으셨던 분, 그리고 전혀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4세에도 이렇게 거의 50kg 가까이 감량을 했었는데 아마 뭐 운동을 하거나 초저식으로 뺐었으면 지금 좀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항상 듣는 소리는 얼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5 사이즈여서 날씬했을 그때는 항상 기름기가 왜 이렇게 없냐 얼굴에. 이렇게 푸석푸석하냐. 맞아요. 기운 없어 보인다. 푸석푸석해 보인다는 기본이었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잠을 못 잤냐. 항상 이런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활기 넘친다 그러고 피부도 너무 좋다 그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키토제닉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하게 날씬하세요. 탄력 있게 빠진다는 거. 진짜요? 제가 진짜 초면에 실례인데 뵙자마자 혹시 피부에 뭐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피부과 시술 진짜 무슨 레이저랑 뭐랑 막 많이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뽀얗게 예쁜 그 피부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피부보다 더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키토제닉을 오래 뭐 했다가 안 했다가 중간에 이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그 식품 첨가물이 없고 좋은 음식들이 먹으면요,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의 피가 된다는 거를.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 언제 몸이 알잖아요. 진짜 몸만큼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어드렸던 사연 속에 보면은 키토제닉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는데 한 번은 실패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 뺐는지를 말하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이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때는 완전히 무탄에다가 무당으로 이렇게 잘 몰라서 철저하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때 더 안 빠졌어요. 그 저염까지. 그렇죠. 저염까지 해서 일도 못하고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계속 벽을 짚고 다니고 뭐 하는 일도 많았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드라마틱한 감량은 없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컸어요.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요? 그렇죠. 일단은 또 무염으로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차라리 뭐 기쁨이 아니라 그때는 좀 억지로 막 꾸역꾸역.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며칠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주 넘게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많이 버티셨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체중을 한 번도 안 쟀었거든요. 2주 동안. 나름의 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충족을 못 시킬까 봐. 그렇죠. 이제 제보고 아주 큰 실망을 하고 이제 요요의 길을 또 특급 열차에 올라타죠 또. 그러면 그때 지방량은 어느 정도 드신 거예요? 그때 몰라서 막 버터를 400g씩 먹고 방탄커피에다가 400g 하루에요? 하루에 400g 정도 먹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앵커버터 한 덩이를 하루에. 그래서 중간에 막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막 방탄커피 마신 거 다 토하고 있고 토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하셨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1차는 실패를 했고요. 네. 이제 2차에 다시 도전을 하면서 봤던 프로그램들도 다 다시 보면서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뭐 다이어트에 지금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고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게 그대로 몸에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거는 저는 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요행도 없고 무슨 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행한 그대로 내 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이어트가 진정한 다이어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엄청 식단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안 빠진다. 자기는 다 알아요. 아니라고 할 뿐. 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이제 진정한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쨌든 이게 감량도 되고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저는 이제까지의 다이어트 인생에서 정말 무슨 하늘에서 주신 선물을 받은 것 같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그렇게 돼지처럼 살려고 했던 제가 희망의 끈을 얻은 거잖아요. 나도 이제 정상인들처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정말 최고의 좋은 방법을 만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 방식대로 녹여내서 잘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폭식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이제 플랜을 저런 식으로 짠 거죠. 중간에 아예 무염무탄으로 갔더니 하루에 막 5kg가 늘고 그 덴마크랑 똑같죠. 저염으로 했을 때 나중에 이제 탄수화물과 당분과 지방의 그 쓰리 콤보가 만났을 때 2리터의 물을 원샷으로 드링킹하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을 해서 저는 2차 때는 좀 느슨하게 가기로 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진짜 대단하신 게 보통 실패하고 자포자기 하고 그냥 모르겠다 안 해버릴 수도 있는데 자포자기 하기에는 너무 희망적이에요. 이게 뭔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희망적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럼 요거를 나의 맞춤형 저탄고지 키토제닉으로 변형시켜보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알아야 되고 놀 거 빨리 내려놓고. 그쵸. 그래. 나는 키토제닉 하면서 앞으로 절대 폭식 안 할 거야. 이런 거 아니고 키토제닉으로 폭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그게 저는 성공의 진짜 열쇠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차피 폭식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만약에 폭식을 할 수 있는 폭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슬기롭게 지금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나중에 환갑 잔치 칠순 내 잔치에서도 나는 폭식을 할 거야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안 하지 않아. 상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죠. 아니 폭식이란 말 이렇게 유쾌하게 들려도 되는 거예요? 기분 좋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폭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폭식을 안 하고는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느냐가 관건이지 뭐 그러면 다 신이게요? 다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잖아요. 나의 폭식이나 어떤 식욕은 신이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오히려 난 폭식 절대 안 할 거야라 그러면 오히려 그 에너지의 반대편에서 폭식을 확 유발하는 힘이 확 생기면서 오히려 폭식을 더 많이 하고 자주 하게 되는 그 그럼 패턴. 몸이 이제 우리 주인이 또 나를 힘들게 하게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저가 생각하는 팩트예요. 그냥 또 이제 얘가 알아요. 이제까지 40몇 년을 제가 고생시킨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 잘못 만나서 얼마나 50kg 이상이 몸무게가 차이가 나니 이 몸도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제 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너무 지쳤으니 우리 이렇게 신박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만났으니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어떻게 내가 앞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했던 그런 힘든 고통을 하지 않고 잘 슬기롭게 한번 헤쳐나가 보자라는 식의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이제 저는 굉장히 짜게 먹었어요. 네, 아주 싱겁게 그리고 제가 이거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염분의 제한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2차 때는 이제 좀 맛있게 먹자라는 주의로. 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 외부적인 스트레스 제외하고 네. 막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어떻게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입이 계속 귀에 걸려 있었고 그 먹는 순간도 행복했고요. 먹고 나서도 행복했고요. 자기 전에도 내일은 또 뭐 해먹지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다이어트란 말이야? 이런 기쁨에서 정말 한 2달 동안은 너무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보통 어떤 식재료 위주로 드셨던 거예요? 저는 초기에는 그냥 삼겹살. 그게 왜 그랬냐면 좋아했어요, 제가. 오로지 네네. 그 이유뿐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 삼겹살도 먹고 뭐 치즈도 먹고 생크림도 먹고 그랬었지만 한 번에 먹을 때 제가 배 고프지 않고 정말 양껏 먹었어요. 그렇게 해야 다음 식사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또 이거 먹고 싶고 뭐 떡볶이 먹고 싶고 이럴까 봐 저는 의식적으로 더 좀 한 끼를 배부르게 그렇죠. 네. 한 끼를. 네. 그리고 제가 밥숟가락을 음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저를 놓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운 적도 있어요. 감격하셔가지고 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때의 제 기준에서는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감격에 겨워서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 2달이 되니까 거의 30kg 정도가 빠졌는데 제가 네네. 생각할 때는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케톤 뿜뿜이 네. 본의 아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도 되는 거죠. 하루 한 끼를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네네. 제가 그 삼시세끼를 개념을 가진 적도 없고 일일 일식을 가진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삼겹살을 맛있게 먹은 거밖에 없어요. 네네. 버터도 먹고 뭐 방탄커피도 먹고 네, 그러면서 먹고. 네. 맛있게 먹은 기억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또 좀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날까지도 배가 안 고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방들이 다 그렇죠. 녹으면서 엄청 가져다 썼겠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 제가 혼자 강아지랑 같이 사는데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뭐를 놓고 핸드폰이었겠죠. 그래서 다시 가지러 들어갔는데 제가 순간 문을 다시 닫았어요. 왜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세톤 냄새. 그렇죠. 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제 집에서 맡아본 처음 냄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환기가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간다는 처음 이런 거구나. 이게 케톤의 냄새구나. 그렇죠. 근데 싫지 않은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렇게 밤에 자는 동안 그렇게 대사도 활발해지고 나의 그 지방을 끌어서 썼구나. 그래서 잠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히 케톤을 재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셨나 보네요. 저는 영양제 한 번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일생이 다이어트 약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약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떤 뭐 영양제든 무슨 약을 먹어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하도 먹어대가지고 얘도 몸에 안 좋겠지 이런 느낌에 그래서 이게 약을 잘 멀리해서 언니가 영양제도 주고 그랬는데 영양제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케톤도 안 재보시고. 네.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방정식 나오면서부터 공부를 내려놔서 방정식 감량이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렇죠. 몸으로 직접 느끼시는데 그걸 굳이 이유가.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갈비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탄수인 시절에는 거기 가서 양껏 먹고 된장찌개와 갈비와 공깃밥과 냉면의 그 콜라보로 이렇게 건하게 한 상 먹고 사이다 콜라는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이다를 2잔 탁 먹고 나오는 길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이까시면 탁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갈증이 나니까 음료 계속 버블티 사 먹고 뭐 이러면서 저녁에 집에 가면은 4kg 들어있어. 4kg. 근데 이거는 그 뚱뚱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 진짜 건강하게 식사 제대로 하면은 집에 가면 4kg 막 이렇게 늘어 있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날씬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서 소변 몇 번 보시면은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0.5kg? 붓기가 잘 안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날 또 이제 계속 먹으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증량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기가 살이 되고. 근데 제가 이거 케토제닉 하면서 똑같은 그 갈비집에를 가서 최대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뭐 냉면이 먹고 싶으면 한 젓가락만 먹는다든지 뭐 같이 간 지인한테 공깃밥 한 수저만 먹는다든지 근데 고기는 마음껏 먹는데 가지고 갈 때 뭐 버터도 싸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아보카도랑 가져가서 고기랑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를 채우고 정말 양껏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몸무게 재보면 늘어있지 않아요. 역시.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탄수화물과 당분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수분이 더 끌어다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아는 거지 제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서 스스로 경험으로 체득하신 원래 몸으로 배운 게 최고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그 업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냉동 삼겹살만 먹었어요. 요즘에 목초 뭐 그런 분들 많으시지만 저는 어쨌든 감량이 잘 됐으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렇게 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제가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버터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런 서울의 버터 제일 쉬운 그런 거 갖다가 했고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먹었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삼시세끼를 뭐 지키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양껏 먹었어요. 그냥 배고프면 양껏 먹고 또 안 고프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다가 숟가락 딱 내려놓고 너무 건강한데 자연스럽고 제 일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여지껏은 음식이 눈앞에서 다 없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음식이 없어져서 자동으로 끝나버리는 강제로 끝나버리는 그런 거였죠. 진짜. 내가 음식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조절하는. 예전에는 막 그 집에 온 가족 다 같이 살 때 이렇게 수박이 한 통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다 먹어버려서 전부 다 숨겨놓고 그랬었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그쵸. 왜 가족들이 내가 과자 많이 먹는다고 여기저기 막 숨겨놓고 이제 가족들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다는 놓는데 사다 놓으면 없어지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많이 접하고 듣고 내가 경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수저를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제일 먼저는 가장 감사한 마음. 이 키토제닉 식이요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커서 거의 숭배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키토기오 시작했어요. 저희 모두가 정겹죠. 너무 이거는 우리 시기장애나 이런 폭식증에 빠진 이런 우리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탈출구를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이제 2달 정도 보내고 나니까 30kg 정도를 감량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시기장애 때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진짜 예측조차 못했는데 삼겹살 한 번을 편하게 마음 편히 먹지를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크림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저의 소원이 정말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다면 나 진짜 생크림 한 대야 퍼먹고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 한 번도 생크림을 마음 편하게 심지어 그렇게 뚱뚱했을 때도 뭐 슈크림 그 쿠키 하나 먹는 것도 죄책감 그렇죠. 이거 먹으면 내 혈관이 막히진 않을까 이렇게 살이 붙겠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2달 동안은 운동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30kg 정도가 빠졌고 중간중간에 아무도 못 알아봤고요. 한 30kg 정도 빠지니까 그때부터 알아보더라고요. 30kg 감량하신 얘기 하니까 제가 이제 리보님이랑 이제 오늘 녹음하기 전에 인스타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인스타 보니까 이렇게 빠지셨는데 이제 중간에 약간 욕심이 생기셨다고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그 30kg 빠지고 나서도 계속 잘은 했었어요. 그런데 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안 빠진다고 화가 나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더 빨리 예뻐지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죠.
더 빨리 예전에 다시 그런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30kg 두 달 동안 30kg 감량하신 이후에는 한 달에만 2kg, 3kg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너무 그것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때도 사실은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치즈도 먹고 뭐 피자도 만들어 먹고 막 네. 너무너무 좋게 지냈는데도 많이 욕심이. 빠지면은 3kg 빠지고 2kg 빠지고 이런데 다시 또 이렇게 예전에 날씬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렇죠. 욕구.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기쁜 마음 그대로 계속 쭉 가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 좀 마름의 단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이제 욕심이 생겨서 네. 약을 구해다 먹고 다시 식욕 억제제요? 절식을 하고 한약을 먹고 막 그렇게 해봤으나 결과는 뭐 요의 폭풍 열차에 올라타서 특급 열차에 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얼만큼 요요가 오셨던 한 거예요? 10kg 넘게 다시 요요가 왔고요. 이제 다시 정신을 또 차리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네. 이제는 두 번째에 선택을 해야 될 때다. 어떻게 갈 것인가 현명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다이어트 했던 패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만났는데 더 두 번째에 다시 나에게 이렇게 증량이 있었던 거는 더 슬기롭게 헤쳐나가라는 그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 인스타글 마지막 줄이 예술이에요. 어느 길로 가든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길로 오시기로 또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겠지만 이제 자기한테 맞고 안 맞고의 기준이 뭐 물론 일반식으로 가셔서 절식하시고 그렇게 돼서 자기가 편하고 그러면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에는 뭐를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 식재료에 굉장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요요를 다시 맞이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키토제닉 재료인 거죠. 맞아요. 너무 행복한 거죠. 다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키토제닉 레시피의 달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든지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는 맛있는 것들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뭐 3일 키토 했다가 4일 폭식하고 그래서 그런 믿는 구석이 생기면서 이제 키토라는 믿는 구석이 생기면서 여행 가도 이제 걱정들을 안 하시는 거죠. 여행 가서 뭐 5kg 쪄와 다시 와서 키토 짜지 뭐. 네네. 근데 그게 길게 가면은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조율을 잘해서 자기한테 맞게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길게 보면은 건강한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되게 뜨끔했어요. 저거든요. 살 빼는 방법을 너무 이제 너무 쉽게 살을 빼는 방법을 안 거예요. 키토식 한 달만 하면은 4-5kg 빼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일명 그 유명한 고탄, 고단, 고지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무서워했어요. 고지 방식. 키토 초반에는. 아니 일반식 할 때는 그래도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서 좀 찝찝해서 조금 먹으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먹어요. 삼겹살 막 먹고 또 막 누가 냉면 먹으면 막 뺏어 먹고 그러면서 이게 약간 그럼 뭐 키토식 다시 좀만 열심히 하면 금방 빠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가 안 좋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깨닫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요. 지금 똑같이 그리고 그거 세트 포인트도 올라가요. 맞아요. 자주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빠지긴 잘 빠지죠. 근데 몸의 세트 포인트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거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이사 앞뒤로 요리를 직접 해먹지 못한다는 걸 핑계 삼아서 조금 탄수화물을 먹었거든요. 그 세트 포인트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빠지긴 빠져요. 메인님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예전에 세트 포인트에서 확 올라가는 느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내 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어쩌다 치팅 한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몇 번씩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폭식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쵸. 다이어트를 하면서 폭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죠.
막 식욕 조절 막 너무 잘하고 근데 네. 우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폭식을 할 수밖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폭식을 했을 때도 맛있게 먹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에 뭐 갇혀가지고 막 죄책감을 가지고 뭐 계속 괴로워하고 이런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폭식하고 그 식단이 무너지는 생활들이 있지만 분명히 폭식으로 스트레스 한두 번의 폭식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럴 때는 정말 문제가 생겨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한두 번의 그런 폭식들은 정말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끝내고 앞만 보고 고고싱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명이시다. 그 죄책감이 네. 넥스트 다음 폭식을 부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스타에서 리본님이 어디 댓글을 다신 건지 글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폭식은 이틀을 넘어가면 그건 한 달이 된다고. 아 맞아요. 네, 마의 이틀이죠. 마의 이틀. 마의 이틀. 그래서 연속성이 그 딱 정말 그 엑셀레이터 슬슬 밟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 확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내가 나를 놔버려요. 맞아요. 이틀이 넘어가면. LI 하면서. LI. 그러니까 그 네. 과정에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잘했어. 그동안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쵸. 열심히 달려왔던 길에 대한 보상도 응당에 있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거잖아요. 쉬어가는 맞아요. 페이지. 그렇죠. 그리고 원래 사실 치팅밀의 개념이 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분들은 이제 닭가슴살 고구마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몸을 만들고 운동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보상의 개념인데 그게 정신적 보상이자 육체적 보상의 개념으로 나왔던 게 치팅밀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매우 변질돼서 네, 그쵸. 문제가 좀 되는 경우도 네.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죄책감도 덜 들고 먹기 전에 그냥 되게 뿌듯해질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은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가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진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먹으면 많이 먹고 체하고 속도 안 좋고 그런데 이게 막 되게 기분 좋게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가끔은 증량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안 들어가요. 기분 좋게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진짜. 이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하게 더 들어가요. 제일 큰 문제점이 그 스트레스가 코티졸을 분비를 해서 뭐 폭식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맞아, 때문에 한 명도 인정을 하고 하루 종일 고민해. 폭식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엔 폭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맞아요. 왜 12시간을 그 폭식하느냐 마느냐의 고민으로 인해서 12시간을 망치는 일을 하지 말고 폭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빨리 폭식을 하고 나머지 오후를 알차게 보내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12시간 망치고 밤에 가서 결국엔 폭식할 거면서 같은 폭식이어도 밤에 하는 게 훨씬 더 그쵸. 자기 네. 전에 몸에 부담 네, 엄청 네. 주니까. 그리고 저런 글들 많이 와요. 리본님 네. 제가 네. 밤새 폭식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네. 잊어버려야죠. 그럼요. 어차피 저질러진 일 어떻게 네, 할 네. 수도 맞아요. 없고요. 네.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이고, 사기를 아니죠. 그 폭식을 뭐 어디서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죄책감을 가지는 거는 네. 자기 스스로의 문제인 거지 그쵸. 한두 번은 괜찮으니까 세상에 뭐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12시간짜리 스트레스 받느니 12분 만에 끝내버리자. 아니 결국에는 폭식으로 이어진다는 그러니까요. 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거 네. 12시간 받지 말고 12분 네. 받고 빨리 먹고 끝내자. 그리고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중간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는 그 동안에 실패했던 그 다이어트와 또 별 다를 게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잘 드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진짜 바람직한 몸으로 가고 계시는 그런 결과들이 그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짧게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 크게 1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건데 잠깐의 오르락을 허락 못해서 막 밑으로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탁
놔버리고 쭉 상승하는 그렇죠. 거죠. 수직 상승. 네. 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늘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나에게 1도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랬으면 다 성공하고 그쵸. 다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지금 비키니 입고 인증샷 찍고 다 했어야죠. 근데 안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맞아요. 천천히 가는 게 맞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출발하시면 훨씬 더 쉽게 가실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의 달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인정하면서 네. 받아들이고 술 마시고 관대하게. 네. 네. 다이어트에 관한 한. 그전에는 이제 그 식욕을 내가 조절을 못하는 거고 내 의지가 잘못된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서 안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식욕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를 정확히 알게 돼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목표하신 체중이나 네. 이런 게 있으세요? 중간에 제가 지금도 휴대폰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요. 네네. 중간에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서 계획을 잡기 시작했어요. 다. 그래서 올 여름쯤에는 몇 킬로 뭘 입을 거야. 그 계획대로 네네네. 절대 안 됐어요. 절대 안 됐고 지금 2018년이고 7월에 10일이 지나 있잖아요. 근데 네. 딱 초기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뭐 내가 지금 여름이지만 2018년 올해 마무리가 되면은 나는 사이즈가 몇이 돼 있을 거고 이런 계획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한 달 후, 2달 후, 3달 후에 계획들은 의미가 없고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네. 계획을 하루로 잡는 거죠. 하루. 단 하루. 작심 하루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시도한 날이 더 많으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거고 이제까지의 그 다이어트 계획이 다 성공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여름인데 다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다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프로필 사진 다 인스타에 올리고 해변에서 볶음 막 생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초긍정주의로 해서 더 잘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들 다 보면 이제 8월에 휴가 가야 되니까 급 다이어트를 다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나만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만 폭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에서 좀 더 스스로한테 위안을 받으시고 다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다 힘들고요. 뭐 날씬하고 정말 엄격하신 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그 몸매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분명히 뭐 정신적인 부분에서 더 우월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도 맞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식욕이 어떻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계획을 하루로 잘 잡으면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도 으쌰으쌰 잘해보자. 힘내서 잘해보자. 이러고 저녁에 잠들 때 다소 실패를 하고 오늘 폭식을 했었더라도 오늘 실패한 거지 이게 무슨 6개월의 계획을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일 다시 도전을 하면 되니까 네. 오늘 하루 폭식하고 뭐 실패했으면은 기쁘게 내일 다시 도전할 힘을 얻었으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내일 다시 폭식 안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오늘 잘할 수 있어. 어제 폭식을 생각하지 말고. 네. 어제는 어제고 오늘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삼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나는 1보 후퇴를 한 것뿐이고 오늘 또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오늘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짧으니까 성취감도 빠르고 실패하더라도 그 패배감도 적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름에 가서 거죠. 비키니 입고 뭐 그런데 못 입었을 때 그 자괴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그렇게 다이어트 계획을 잡는 거는 거의 지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성공률이라는 게 이제 다이어트 감량을 한 다음에 유지할 때 성공률을 말하잖아요. 3%가 그러니까 5%가 안 된대요. 3%에서 5% 사이. 암 치료율보다 낮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지. 맞아요. 못하는 사람은 제가 정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암 치료율보다 낮은 이유가 식욕이라는 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니 안 먹으면은 인류가 멸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가가면 인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네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2부에서는 저는 뭐를 얼만큼 하루에 몇 그램씩 먹으면서 네 이렇게 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루에 감돌솥 단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요. 이런 거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몇 킬로가 빠졌어요. 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게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렇지. 리본님은 진짜 너무 정석을 밟아오신 것 같아요. 키토제닉의 정석. 마인드부터 가꾸고 가는 키토제닉. 저는 심지어 네. 그램수를 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얼마나 드시냐고. 몇 그램을 드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몰라요. 저는 그램수를 진짜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맛있게 배부르게 네, 먹고 맞아요. 싶은 만큼. 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그 먹고 싶은 만큼이 얼마인지 또 잘 모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램수를 재본 적도 없고 네. 탄단지 비율을 맞춰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곱씹어 보니까 네. 단백질을 거의 안 먹었더라고요. 닭가슴살도 안 먹고 뭐 생선도 안 먹고 살코기도 안 드시고.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지금 거의 안 드셨다니까 뭐 단백질 섭취량이 적었다는 게 아니라 순 단백질만 있는 식품을 그렇죠. 막 많이 안 드셨다는 얘기신 네, 거죠. 비율을 꼼꼼하게 막 심지어 메모도 한 번도 안 해놓고 그리고 그 인스타에 레시피 올리면서 저는 영상을 보고선 다 감이 있어서 하실 줄 알았더니 또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쵸, 어려워요. 정확한 그램수를 적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적고 그런 거지. 그 전에는요 그냥 단 한 번도 그램을 재거나 비율을 따져서 먹거나 영양소 부분을 따지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네. 이제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걸 위주로? 어떤 식재료 위주로? 최근에는 제가 이게 고지자탄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시시각각으로 계속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정보를 내어 놓으시고 네.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또 약간의 탄수를 허용하는 게 뭐 더 도움이 된다 막 이런 네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특히 느린 대사랑 여성분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안 되는 거 말고 먹어도 되는 거를 챙기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아주 간단하게 식품 첨가물이 없고 약간의 탄수도 허용하고 천연 그대로의 제품을 그래도 맛있게 만들어 먹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되는 거에 그렇죠. 집중. 네. 초기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맞아요. 지금은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밀가루와 설탕 없이 만들어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먹고 있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놀라고 있는 거죠. 이게 돼? 이러시면서.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뭐 많으면 2개, 하나씩 이렇게 요리 레시피를 올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레시피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네. 창의력이 막 발휘되시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일은 뭐 올리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막 너무 많은 피드들로 피해를 드릴까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구나. 네. 뭐 저 사람은 뭘 먹고 살을 빼지?라는 게 궁금하시면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깜짝 거예요. 놀래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저 처음에 리본님 그 인스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어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막.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생각할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는데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인 거죠. 네, 환갑잔치 때까지 내 식욕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맞아요. 칠순도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진짜 눈 감기 전까지. 신이 부르시기 전까지. 네. 인정을 하는 거죠. 네. 너무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으시고 또 그게 지금까지 다이어트 하시면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법 아닌가.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제가 20대 때도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40대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40대에 되면 저절로 식욕도 잡히고 다이어트 따위는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20대 때랑 식욕도 똑같고 먹고 싶은 것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자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리본님 앞으로 목표가
한식 키토제닉 레시피를 많이 개발하시는 거래요. 너무 기대돼요 지금.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왜 토마토 소스는 그렇게 짜게 각종 향신료를 다 넣고 토마토 당분도 제법 네, 높죠. 맞아요. 네. 토마토 소스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 소스는 안 된다고 고추장, 생각을 하시는지. 간장 이런 거. 네. 키토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가려면 우리가 평생 30-40년을 그렇게 먹고 자랐는데 외식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서양식으로만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식으로 또 잘 이렇게 나의 식욕을 다스리면 더 오래 네. 건강하게 길게 갈 수 있다고. 그렇죠. 먹던 가락이 거죠. 있는데. 네, 그럼요. 그리고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라이프 식생활이다.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량은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명언 있잖아요. 건강하면 살은 빠진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 최고의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본님 모시고 긴 시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역시 다이어트는 진짜 재밌어요. 짱잼. 네. 비법을 기대하셨다면은 이것이 비법입니다. 행복하고 맛있게 먹기 그리고 건강해지기 이건데 네, 이걸 이길 비법은 저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장 지름길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그리고 정말 산 증인이시잖아요. 저희가 네. 얘기해봐야 뭐 맨날 책에서 본 얘기하는 느낌이고 정말 재미없는데 지금 살아있는 너무 생생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자세 레전드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오래 남은 게 네. 그런 편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